늙어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5가지 핵심 주제로 나누어 각 주제별로 설명하겠습니다. 1.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유연한 태도.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중요하다.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 변화나 사회적 역할의 변화가 생기지만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산다. 성공적인 노화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심리적 유연성이다. 새로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변화에 적응하려는 태도를 가진다. 젊을 때 가졌던 목표가 달라져도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새 목표를 찾는다. 고정관념에서 벗어난다. 나이가 들면 이런 걸 하면 안 되라는 생각보다 새로운 도전을 즐긴다. 예를 들어 70대에도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여행을 다니는 사람들은 삶의 만족도가 높다. 2. 의미 있는 관계 유지. 좋은 인간관계가 장수와 행복의 비결이다. 하버드 대학의 성공적인 노화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좋은 인간관계가 꼽혔다. 고립되지 않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친구, 가족, 지역 사회와 꾸준히 교류하는 사람들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더 건강하다.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나이가 들수록 기존의 친구나 지인이 줄어들기 마련이므로 적극적으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동호회, 봉사활동,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관계를 확장하는 것이 좋다. 3. 지속적인 학습과 새로운 경험.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이 젊은 마인드를 유지한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해 스마트폰 사용, 외국어, 악기 연주 등 새로운 취미를 갖는 것이 뇌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지적 호기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이가 들어도 책을 읽거나 다큐멘터리를 보거나 강의를 듣는 등의 활동이 필요하다. 뇌를 활발하게 사용하면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뇌세포가 활성화되면서 기억력과 인지 능력이 유지된다. 4. 건강한 생활 습관. 꾸준한 운동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지켜준다. 유산소 운동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과 근력 운동 가벼운 웨이트, 요가이 중요하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건강 상태가 훨씬 좋다. 균형 잡힌 식습관을 유지해야 한다.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은 대부분 신선한 채소, 단백질, 좋은 지방이 포함된 식단을 유지한다. 수면 습관도 중요하다.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다. 5. 삶의 의미와 목표 설정. 삶의 목적이 있는 사람이 오래 산다. 오키나와 사람들은 이키가이 살아가는 이유를 가지고 있어서 장수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작은 목표라도 계속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권 책 읽기, 매주 친구들과 만남 가지기, 가벼운 봉사활동, 하기 같은 목표를 설정하면 삶에 활력이 생긴다. 삶에 대한 만족감을 높이는 활동을 한다. 취미, 봉사활동, 종교활동 등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지속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론. 결국 잘 늙는 사람들은 마음가짐, 인간관계, 배움, 건강관리, 삶의 목적 이 5가지를 잘 관리하는 공통점을 가진다. 나이가 들수록 나는 아직 할 수 있다는 태도가 중요하다. 늙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어떻게 늙어갈지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이제 나이가 들수록 잘 살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스스로 고민해 보면 좋겠다. 위의 5가지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유연한 태도. 1. 노화에 대한 인식이 삶을 결정한다. 우리가 흔히 늙으면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노화에 대한 인식이 실제 건강과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친다. 미국 예일대 연구에 따르면 노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7.5년 더 오래 산다. 즉, 나는 나이가 들었으니 아무것도 못해라고 생각하면 실제로 몸과 정신이 쇠약해지는 반면 나이 들어도 배울 수 있고 즐길 수 있다는 태도를 가지면 더 활기찬 삶을 살 수 있다. 따라서 노화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새로운 가능성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하다. 2. 심리적 유연성이 중요한 이유.
나이가 들수록 환경이 변한다. 직장을 은퇴하고 자녀가 독립하며 신체적 변화도 찾아온다. 이런 변화 앞에서 경직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더 크게 받는다. 반면 심리적으로 유연한 사람들은 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아낸다. 예를 들어 직장 은퇴 후 사회적 역할이 줄어드는 대신 새로운 취미나 봉사활동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삶의 만족도가 높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달리기가 어렵다면 가벼운 요가나 산책을 하는 시기다. 안 된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될까? 라고 생각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3.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기. 나이 들면 새로운 것을 배우기 어렵다. 나이 들면 무조건 몸이 약해진다 같은 생각은 틀렸다. 최근 60대에서 70대에도 대학에 입학하거나 유튜브를 운영하거나 마라톤을 완주하는 사람들이 많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고정관념이 아니라 개인이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이다. 예를 들어 어떤 70대는 나는 늙어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고 집에만 있지만 또 다른 70대는 이제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걸 할 시간이다라고 생각하며 새롭게 도전한다. 결국 고정관념을 깨고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4.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기.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유연한 태도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할 수 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새로운 취미를 하나 시작해 본다. 그림 그리기, 악기 배우기, 운동 등. 부정적인 말을 줄이고 긍정적인 언어를 의식적으로 사용한다. 힘들다 대신 해볼 만하다. 계획이 틀어지거나 예상치 못한 변화가 있을 때 스트레스 받기보다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라고 자문해 본다. 결국 작은 태도 변화가 쌓이면 더 긍정적이고 유연한 삶으로 이어진다. 결론. 나이가 들수록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유연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노화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보다 새로운 가능성으로 보는 태도가 필요하다. 변화는 피할 수 없지만 그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부터 시도해보자.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 의미 있는 관계 유지. 1. 인간관계가 행복과 건강을 결정한다. 하버드 대학의 80년 이상 진행된 성공적인 노화 연구에 따르면 장수와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돈도, 명예도, 건강도 아닌 좋은 인간관계였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가 많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더 행복했다.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높아지고 면역력이 약해지며 치매 발병률도 높아진다. 즉, 나이가 들어도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지키는 핵심 요소라는 것이다. 2. 관계의 질이 중요하다. 단순히 사람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관계의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하다. 연구에 따르면 깊은 대화를 나누고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관계를 가진 사람이 더 행복했다. 많은 사람을 알고 있어도 진정으로 믿고 의지할 사람이 없다면 외로움을 느낄 수 있다. 반면 몇 명이라도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면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 따라서 자신에게 정말 의미 있는 관계가 무엇인지 돌아보고 깊이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3. 고립되지 않기 위한 노력.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직장에서 은퇴하면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가 약해지고 자녀들이 독립하면 가족과의 교류가 줄어들 수 있다. 주변 친구들이 멀어지거나 건강 문제로 외출이 줄어들면서 인간관계가 좁아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고립되지 않으려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친구, 가족과 연락하기 전화, 메시지, 영상통화 등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기 취미 모임, 봉사활동, 동호회, 지역 커뮤니티 참여 등 젊은 세대와도 교류하기 손주와 시간을 보내거나 온라인을 활용한 교류. 결국 인간관계는 저절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신경 쓰고 노력해야 한다. 4.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용기. 기존의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나이 들수록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한 번의 작은 용기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취미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독서 모임, 운동 동아리, 자원봉사, 종교 활동 등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다. 한 번의 대화, 한 번의 만남이 좋은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결론. 좋은 인간관계가 노년기의 행복과 건강을 결정한다. 관계의 양보다 질이 중요하며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고립되지 않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용기도 필요하다. 결국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는 가장 중요한 비결 중 하나다. 지속적인 학습과 새로운 경험. 1. 배움이 멈추면 성장이 멈춘다. 흔히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말을 한다. 하지만 이를 실천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배움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두뇌는 계속 사용해야 건강을 유지한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세포 뉴런가 활성화되고 신경 연결망이 강화되어 기억력과 사고력이 유지된다. 연구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배우는 사람들은 치매 발병률이 낮고 정신 건강이 더 뛰어나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이제 더 이상 배울 필요 없어가 아니라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삶의 활력이다라는 태도가 필요하다. 2. 지적 호기심을 유지하는 방법. 배움은 꼭 학문적인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 새로운 언어나 단어를 배우기, 다큐멘터리나 강연을 보며 새로운 지식 습득하기, 신문이나 책을 읽으며 사고력 유지하기, 요리, 가드닝, 공예 등 새로운 기술 배우기. 특히 기술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사용법을 익히면 세상과 더 넓게 소통할 수 있다. 최신 기술을 배우면 가족, 친구들과의 소통에도 도움이 된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어렵다는 생각을 버리고 작은 것부터 도전해 보는 것이다. 3. 새로운 경험이 주는 활력. 새로운 경험은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 일상 속에서 소소한 변화를 시도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새로운 길로 산책하기, 한 번도 안 해본 음식 시도해 보기, 여행 가서 새로운 문화 체험하기, 악기, 춤, 그림 등 새로운 취미 도전하기. 새로운 경험을 하면 뇌는 더 활발해지고 삶의 흥미와 즐거움이 증가한다. 이 나이에 뭘 새로 해? 라는 생각보다는 한번 해보면 재미있을 수도 있겠네라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4. 배움과 경험을 나누면 더 가치 있다. 혼자 배우는 것도 좋지만 배운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면 더 큰 의미가 있다. 손주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기, 커뮤니티에서 강연이나 워크숍 참여하기, 경험을 글이나 영상으로 기록해서 공유하기. 나이와 상관없이 누군가에게 배울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가르칠 수도 있다. 배움과 경험을 나누면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며 더욱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결론. 지속적인 학습과 새로운 경험이 나이가 들어도 활력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다. 작은 배움과 변화부터 시작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배우고 경험하고 나누는 것이 인생 후반기를 더욱 빛나게 만든다. 결국 배우기를 멈추지 않는 사람이 젊은 마음을 유지하며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 건강한 생활 습관. 1. 규칙적인 운동이 신체와 정신을 지킨다. 운동은 단순히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을 넘어 정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걷기, 스트레칭, 요가 같은 가벼운 운동도 우울증과 불안감을 줄이고 기분을 안정시킨다. 근력 운동을 하면 골밀도가 유지되어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된다. 연구에 따르면 주 3회 이상 운동하는 사람은 치매 위험이 30% 이상 낮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운동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다. 무리하게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30분씩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루 5,000보에서 1만 보 걷기, 스트레칭, 가벼운 근력 운동을 루틴으로 만들자. 2. 균형 잡힌 식습관이 장수의 핵심. 잘 먹는 것이 곧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장수하는 사람들의 식습관을 보면 공통점이 있다. 가공식품과 설탕을 줄이고 자연식품을 섭취한다. 채소, 과일, 통곡물, 견과류, 단백질 생선, 두부, 닭고기 등을 균형 있게 먹는다. 과식을 피하고 적당한 양만 먹는다. 수분 섭취가 중요하므로 하루 1.5에서 2리터 물을 마신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섭취가 중요하다. 근육량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매 끼니에 단백질을 포함해야 한다. 3. 질 좋은 수면이 건강을 결정한다. 수면 부족은 면역력 저하, 기억력 감퇴, 우울증 증가를 유발한다. 특히 노년기에 수면의 질이 낮아지면 건강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 좋은 수면 습관을 유지하는 방법.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기 수면 패턴 유지. 자기 전에 스마트폰, TV 시청 줄이기 블루라이트는 수면 방해. 잠들기 2시간에서 3시간 전에는 과식하지 않기. 낮잠은 20분에서 30분 이내로 짧게 자고 늦은 오후에는 피하기. 수면의 질이 좋으면 면역력도 높아지고 기분도 안정되며 전반적인 건강이 향상된다. 4. 스트레스 관리와 마음 건강. 건강한 생활 습관에는 마음 건강도 포함된다. 만성 스트레스는 고혈압, 심장병, 면역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 명상이나 심호흡으로 긴장을 푸는 습관을 들인다. 자연 속에서 산책하기 자연과 접촉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든다. 좋아하는 음악 듣기, 취미 활동하기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기 감사일기를 쓰면 스트레스가 줄고 행복감이 증가한다. 결국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건강해야 삶이 균형을 이루고 오래도록 활기차게 살 수 있다. 결론. 건강한 생활 습관은 운동, 식습관, 수면, 스트레스 관리 이 네 가지가 핵심이다. 작은 습관이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규칙적인 운동, 올바른 식습관, 충분한 수면, 마음, 건강 관리가 인생 후반기를 더욱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든다. 삶의 의미와 목표 설정. 1. 삶의 의미가 있는 사람이 더 오래 산다. 오키나와의 장수 노인들은 공통적으로 이키가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키가이란 아침에 눈을 뜨게 하는 삶의 이유를 뜻한다. 연구에 따르면 삶의 의미와 목표를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7년 이상 더 오래 산다. 삶의 목적이 있는 사람들은 스트레스에 더 잘 대처하고 우울증과 치매 위험이 낮다.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더 활동적이며 인간관계도 더 활발하다. 즉, 나이가 들어도 삶의 의미와 목표를 잃지 않는 것이 건강과 행복의 핵심이다. 2. 작은 목표라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이제 할 일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 삶의 활력이 급격히 떨어진다. 반드시 거창한 목표가 아니어도 된다. 작은 목표라도 꾸준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신체 건강 목표 하루 5,000보 걷기, 일주일에 3번 스트레칭하기, 학습 목표 한 달에 책 한 권 읽기, 새로운 기술 요리, 악기, 외국어 등 배우기. 사회적 목표 한 달에 친구나 가족과 최소 2번 만나기. 자기 성장 목표 감사일기 쓰기, 새로운 취미 도전하기. 목표를 설정하면 삶의 방향성이 생기고 일상의 활력이 더해진다. 3. 타인을 위한 활동이 삶의 의미를 키운다. 1분. 자기 자신을 위한 목표도 중요하지만 타인을 위한 활동을 하면 삶의 의미가 더욱 깊어진다. 봉사활동, 멘토링, 가족 돌보기, 지역사회 기여 등이 대표적인 예다. 연구에 따르면 타인을 돕는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하다. 이유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이 삶의 의미를 더욱 강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 봉사활동, 후배나 젊은 세대에게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멘토링,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며 교류하기, 타인을 위한 작은 행동이 자신의 삶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든다. 4.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운 목표를 만들 수 있다. 이제 나이가 많아서 새로운 걸 시작할 수 없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역사적으로도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목표를 이루며 살아간 사람들이 많다. 70세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할머니가
세계적인 화가가 된 사례, 80세에 마라톤을 완주한 사람들, 90세에도 대학을 졸업하는 사람들. 중요한 것은 목표의 크기가 아니라 목표를 가지려는 태도이다. 나이는 단순한 숫자일 뿐,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스스로의 선택이다. 결론. 삶의 의미와 목표를 가진 사람이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산다. 작은 목표라도 꾸준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타인을 위한 활동은 삶의 의미를 더 깊게 만든다. 결국 나이에 상관없이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 후반기를 빛나게 한다. 결론. 지금까지 늙어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살펴보았다. 결국 잘 늙는다는 것은 단순히 운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1.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유연한 태도.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늙었으니 못한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라는 사고방식을 가져야 한다. 의미 있는 관계 유지. 좋은 인간관계는 건강과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 관계의 양보다 질이 중요하며 적극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야 한다. 지속적인 학습과 새로운 경험. 배우기를 멈추지 않는 사람이 젊은 마인드를 유지한다. 새로운 취미, 기술, 경험을 통해 뇌를 자극하고 삶의 활력을 더해야 한다. 건강한 생활 습관.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가 필수다. 몸뿐만 아니라 마음 건강도 중요하며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장기적으로 삶의 질을 결정한다. 삶의 의미와 목표 설정. 인생 후반기에도 목표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작은 목표라도 꾸준히 설정하면 삶의 방향성이 생기고 더 활기찬 인생을 살 수 있다. 타인을 위한 활동이 삶의 의미를 더 깊게 만들어준다. 마무리. 늙는 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하지만 어떻게 늙을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며 배우고 도전하고 건강한 습관을 실천하자. 나이는 숫자일 뿐, 중요한 것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이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면 나이가 들어도 활기차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나는 어떤 노년을 살고 싶은가? 그리고 그 답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 보자. 이상은 골드 인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